네, 계속해서 상승의 트리거로 이 시간 이어갑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섹터 준비하셨어요?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2차 전지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준비를 한 만큼 지금 현재 주가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지만은 그렇죠. 좀 전환점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주식을 보유하신 분도 좀 괴롭지만은 또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보유한 분들이나 신규 매수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모두 해당되는 개인적인 투자 전략을 정리해서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면 네. 2차 전지 관련주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올해 최대 하락률이 제일 작게 하락한 게 LG에너지솔루션이 대략 40% 정도 하락을 했고요. 나머지 기업들이 50%에서 60% 많은 거는 70%까지 양극재 쪽은 하락을 네. 했습니다. 과거에 주도 섹터가 보통 50% 이상 하락을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좀 기술적인 반등을 보였었던 상황인데 원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 추가적으로 하락이 좀 컸던 상황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어떤 종목으로 전략적으로 좀 봐야 될지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 수익률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뭐 워낙에 많이 올랐으니까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보자면은 연고점 따지자면은 YTD로 해서 거의 1,400%가 올라갔었죠. 지금 고점에서 상당 부분 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에코프로는 여전히 YTD로 하면은 뭐 500%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또 투자 전략을 세우기 전에 왜 이렇게 또 2차 전지가 많이 급등을 했고 하락을 했는가 원인을 찾아보는 게 우선이겠죠. 네, 맞습니다. 2차 전지 업종 하락의 이유에 대해서 4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이 4가지 자료를 띄워주시면은 메탈 가격 하락, 실적 둔화, 그리고 금리 상승과 전기차 수요 둔화, 중국 점유율 상승에 따른 프리미엄 하락 우려, 그리고 미국 대선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 4가지의 우려들이 하나씩 해소가 될 때마다 주가는 상승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은 4가지 모두 좀 해소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난밤에 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요 둔화 우려는 조금은 그래도 해소되는 분위기가 될 텐데 실제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투자자들은 좀 반신반의를 하게 될 것 같고 최근에 수요 둔화 우려는 작년 말과 좀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을 들어보면 업체마다 재고가 늘어나고 있고 고객사의 수요 둔화 우려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 말의 경우에는 소재단에서의 재고라고 하면 지금은 전기차 쪽에서 재고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요 둔화 우려는 좀 더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업체들이 사실 시장을 주도해줘야 시총이 크기 때문에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주도를 하게 될 텐데 아직 그러한 흐름은 수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확인은 되지 않고요. 지난 10일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단가 측면이나 중량 측면에서 모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일평균 수출 금액 데이터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게 지난 22년 1분기 데이터 정도 수준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 즉 일평균 수출 금액이 현재 수준은 유지된다고 하면 내년 하반기까지는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할 것이다라고 보면 센티적으로는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도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의 수요가 회복되는 데이터가 확인이 될 때 주가는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은 센티멘털적으로, 심리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한국 배터리 밸류체인의 프리미엄 하락 우려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올해 주가도 많이 상승시켰지만 고점에서 주가 하락률이 컸었던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공격적인 해외 투자 그리고 수출 증가, 중국 중심으로 하는 실적 증가 때문에 글로벌 전체에서 국내 배터리의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 뉴스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배터리 3사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2020년 68%에서 올해 3분기 누적으로 57%까지 하락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얼마만큼 더 하락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향후에 중국 업체들이 유럽에 증설하는 물량들을 고려를 했을 때 거의 역전되는 수준까지도 하락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그러네요, 정말. 하지만 이게 과연 주가에 부정적으로만 지금 더 추가로 작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 업체들은 유럽 쪽에 증설을 하는 대신에 북미 지역의 증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글로벌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은 미국 쪽에서 점유율이 올라온다고 하면 글로벌 점유율은 상승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3분기 말 기준으로 글로벌 점유율은 한국 3사 합산 24% 정도 차지합니다. 네. 많이 내려온 상황이지만은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 얘기하는 거에 따르면은 전체 캐파 수준에서 북미 캐파 수준에서 가동률이 40% 이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동이 늘어날수록 현재 북미에서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이 상승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 미국 중심으로 하는 배터리 밸류 체인에서 저희는 기회를 찾아야 될 것 같고 거기에서 투자 포인트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AMPC와 관련된 효과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투자 포인트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쉽게 몇 가지 짚어드리면 우선은 양극재 업체들이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는 시점이 아니라고 하면 개별 종목 위주로 압축하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 보유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는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추가 매수는 가능한 그런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24년, 25년에 실적 성장률이 높아지는 종목으로 집중을 하고 여기에 대한 힌트는 유럽보다는 미국 비중이 높은 종목 그리고 IRA 법안 수혜에 유리한 소재, 대표적으로 분리막 전해액을 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분리막에 대해서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분리막은 내년에 이제 해외 우려 기업 조항에 해당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이 미국에서 생산이 되더라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년 연초에 관련된 수주 기대감이 가장 큰 소재가 분리막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SK IT 테크놀로지나 WCP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현재 북미 지역에서 생산 공장은 전혀 없는 상황이고 네. 일본의 아사히 카세이가 계획을 발표를 했고 그 외에 일본 한 개 업체, 국내 2개 업체는 계획을 발표할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연내에 계획을 발표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전히 핵심은 업스트림 관점에서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초에 보시면 에코프로나 포스코 홀딩스가 주도를 했었던 이유가 다 이것 때문이었고 시장이 안정이 된다고 하면 역시나 이런 쪽에 업스트림의 강점이 있는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메탈 가격 하락에서 많은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데 내년 어느 시점이 되면은 다시 시장의 관심을 불러올 수 있는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 선점한 업체에 대비해서 신규 업체들의 진입 장벽이 여전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 업체들의 물량이 증대되는 시점이 내년 하반기부터 보이기 때문에요. 관련 실적 중심으로 성일 하이텍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사실 2차 전지도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앞서서 저희가 개장 전에 살펴본 것은 어제 또 급등한 CNT와 관련한 제이오였거든요. 이렇게 2차 전지 내에서도 차별화될 수 있다라는 점을 앞서서 살펴봤는데 어떤 쪽을 유망하게 보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CNT 도전제 그리고 연결되는 실리콘 응급제를 유망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요 둔화 우려가 계속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요와 무관하게 탑재량이 늘어나면서 매출 성장성이 가시성이 높은 쪽이 이쪽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글로벌 실리콘 응급제 수요를 보시면은 전체 응급제 시장이 한 4.5배 정도 2030년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실리콘 응급제는 6.6배 정도 더 높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 5개 업체들이 지금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다 합치더라도 글로벌 전체 수요의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 말은 앞으로 추가적인 증설 확장이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 이 실리콘 응급제라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이 실리콘 응급제와 CNT 도전제에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전기차 수혜의 가장 핵심적인 소재가 이쪽 분야라는 것이고요. 이제 곧 LG 에너지 솔루션이 4680 배터리가 양산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되면 테슬라의 양산도 있습니다. 관련된 핵심 소재가 이쪽 분야이고요. 선점 업체들 이후에 제2, 제3의 업체들이 신규로 진입을 하면서 시장을 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제이오가 될 것 같고요. 네. 그 이유는 실리콘 응급제는 제2, 제3의 업체들이 등장을 하면서 경쟁이 가속화되는 그런 국면으로 갈 겁니다. 여기에 CNT, 도전제의 CNT라고 하는 원료는 좀 더 진입 장벽이 높고 제공을 하는
공급을 하는 업체들이 제한적인 상황이고요. 거기에 기술력이 글로벌 관점에서 높은 제이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실적 발표를 하고 전일 16% 급등을 했는데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하는 실적 발표를 했고 지금 보시면 소재 업체들 중에서 실적을 크게 상회하는 소재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CNT라고 하는 소재에서 제이오가 실적 상향을 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수요와 관계없이 탑재량이 증가하는 고객사가 확대되는 그런 시점에 있고 연말 연초가 되면은 추가적인 고객사 확보 S사죠. 삼성의 SDI로 말씀드리면 추가적인 공급 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증설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될수록 매출 성장률 그리고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업계 전반적인 흐름을 고려했을 때 가장 주도적인 종목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내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